안녕하세요, 머니라떼입니다. 지난 10월 20일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 임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2년을 넘게 끌어오던 이 SEC와 리플 간 소송에서 리플이 일부 승소를 하면서 1단원의 막을 내렸었죠. 블룸버그 등 외신은 리플을 반쪽 증권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리플과 SEC 모두에게 잠재적 승리라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리플의 완승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SEC가 약식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며 사건이 진전됐습니다. 그런데 리플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리플 약식 판결 보름 뒤인 7월 31일 뉴욕 맨하탄 연방법원에서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며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었죠. 이 판결이 리플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기에 이 불안 요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EC가 리플사 임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며 분위기가 좋게 흐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리플이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 업계엔 대형 호재인데요. 리플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왜 높은지, 그리고 왜 대형 호재인지 짚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선 지난 7월 리플 소송의 약식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면 SEC가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던 사항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리플랩스가 XRP를 기간에 매각한 것이 증권법 위반인가? 두 번째, 리플랩스가 XRP를 개인 투자자에게 매각한 것이 증권법 위반인가? 세 번째, 직원 또는 협업사에게 XRP를 양도한 것이 위법한가? 네 번째, 크리스 라슨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임원 2명, 즉 리플사가 이 증권법을 위반하는데 방조하거나 직접 가담을 했는가? 이렇게 4가지에 대한 부분을 판결해달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원이 판결하는 방식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은 기소 내용에 대해서만 답을 하면 됩니다. 그 외의 것에 대해선 답을 할 의무도 없고 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지난 7월 담당 판사인 토레스 판사는 이 약식 판결에서 SEC가 요청하지도 않은 내용, 즉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법원은 XRP의 증권성 여부를 답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또 토레스 판사는 판결문에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고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면 그간 SEC 소송 배경의 근간이었던 증권법 위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SEC는 그간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라 주장하며 여기저기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 근간을 막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사실상 리플의 승리이자 암호화폐계의 호재로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환호했던 것이에요. 약식 판결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기간 매각의 경우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개인과 직원에게 매각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임직원에 대한 부분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공판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SEC는 항소하기로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해당 판결은 약식 판결이기 때문에 1심이 완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약식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는 중간 항소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중간 항소는 판결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다음에 항소를 하는 것이기에 이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도 한 번이 아닌 2번의 승인이 필요해요. 문제는 담당 판사인 토레스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승인을 해줬지만 지난 10월 초에 있었던 2번째 단계에선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SEC가 항소를 하려면 최종 판결이 내려져 소송이 완전히 끝나야만 가능하게 된 것이고 임직원에 대한 공판은 내년 4월경에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SEC가 이 임직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며 내년 4월 예정되었던 공판은 하지 않게 됐고 이제 남은 판결은 리플사가 기간에 판매를 했던 XRP의 판매 대금에 대한 시정 조치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토레스 판사가 증권법 위반이라 판결했던 기간에 대한 XRP 판매액은 약 7억 7천 달러에 달합니다. 그중 리플사가 얼마나 배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남아있는데요. 비슷한 과거의 판결 사례를 보면 8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어요. 하지만 꼭 판결로만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SEC와 리플사가 협상을 통해 재판을 종결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한 협상을 할 경우에 조건으로 SAC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항목이 포함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이럴 경우 소송은 그냥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담당 판사 토레스의 생각은 SAC의 주장과는 크게 다르죠. 토레스 판사가 증권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기관에 대한 매각, 극히 일부입니다. 따라서 이 최종 판결에서 기존 약식 판결의 결과를 다 얻고 SAC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럼 1심에 불복한 SAC가 항소를 해서 2심 공판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 과거 통계를 보면 2심에서 1심의 판결을 번복할 경우는 겨우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걸음 더 양보를 해서 SAC가 만약 이 14%의 확률을 뚫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2심에서 번복이 되면 다시 1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심으로 돌아가면 현재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토레스 판사가 다시 판결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SAC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SAC 입장에선 산 넘어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리플 소송은 리플에게 유리하게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SEC는 현재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비롯해 암호화폐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해왔습니다. 하지만 리플 소송에서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그간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해결되며 암호화폐 시장이 활기를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SEC에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번 리플사 임원에 대한 소송 취하도 이런 맥락의 연장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이 기나긴 암흑이 끝나고 불장이 다시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봐요. 안녕.